네, 오늘도 전청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조한청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요새 그 스티뮬러스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상하원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예, 지난주 수요일, 목요일에 말씀드리고, 뭐 굉장히 많은 또 프로그레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서 끝났는지부터 한번 복기를 해보면, 네, 이 초당파, 중도파 상원의원, 양당의 중도파 상원의원이 대략 9,080억 불의 새로운 어떤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라는 게 뉴스에 막 나오기 시작했었고, 그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죠, 민주당의 네, 이 두 부부의 리더들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. 굉장히 이건 고무적인 뉴스다.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그동안 굉장히 확고했었던 거잖아요. 지난 네, 6개월을 놓고 봤을 때. 네, 근데 2조 2천억 불이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,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었던 금액에서 꿈쩍도 안 하다가 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 9천억 불, 9,080억 불의 그 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큰 소식이었었고, 네, 그래서 그걸 토대로 지난 한 주가 전개가 됐었던 건데요. 특히 오늘보다는 이제 어제죠. 화요일, 수요일에 걸쳐서 뭐 여러 가지 또 진전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무부 장관이죠. 스티브 무누친 재무부 장관이 백악관과 공화당의 중론을 모아 새로운 안을 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는 9,160억 불의 규모이고요. 차이는 PPP가 들어가고 또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라이빌리티 프로텍션도 들어가고 말하자면 이게 양당이 강조했던 그리고 반대당 서로 동의하지 않았던 그런 사안들인데 두 개를 다 포함시켰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. 거기서 이와 1200불은 같은 빠져 있는 네. 건가요? 1200불만 빠져 있는 건가요? 1200불은 원래 그 중도파 의원들이 내세웠던 그 안에서 빠져 있었던 거고요. 네, 근데 이 재무부 장관 명의의 새로운 그 제안,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트윗을 통해서 공개됐고 이제 언론에서만 이제 소식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600불의 스티뮬러스 체크가 들어갔습니다. 네, 네,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음,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아쉽게 생각했었던 부분, 이 중도파 상원 의원들의 제안에 있어서도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전 국민에 대한 스티뮬러스 체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포함시킬 거냐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. 네, 1차적으로 그 내용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 또 새로운 라운드의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진행하고 거기에 체크가 들어갈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예상도 했었고요. 네, 그런데 지금 나온 백악관과 재무부 장관 측의 안에는 1,200불 대신에 600불 스티뮬러스 체크가 들어갔고요. 네. 반면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. 어떤? 그 실업수당이요. 아, 실업수당이 원래 4개월 동안 연장하기로 그 중도파 의원들의 9,080억 불은 들어가 있었는데 네,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바로 화요일 오후였죠. 이 내용이 재무장관의 트윗을 통해서 공개되고 한참 분주히 움직이면서 바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반대한다. 이거는 받아들일 수 음,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네,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의 미치 매커넬 원내대표라던가 이 백악관 측에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그런 사안이고요.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는 이게 결국 이 16주 동안, 4달 동안 300불씩 지급하는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라고 하는 것이 전체, 지금 현재 실업수당 수령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4 빌리언, 그러니까 한 140억 불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지만, 뭐, 이게 재무부 장관 명의의 새로운 안으로 전개가 되더라도 그 차이가 아주 큰 건 음, 아니겠다라는
기대 섞인 뭐 기대 섞인 발행을 지금 하는 것 같고요. 네. 그 지금 상원과 하원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 답답한 게 특히나 캘리포니아나 LA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다시 발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닫고 격리하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그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결국 그 크리스마스 이전에 어떻게든 공감할 수 있는 그 작은 규모의 딜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양당의 입장이었었고요. 네. 그래서 그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던 게 지난주에 사실은 일정이었습니다.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의 소식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네. 그럼 이제 조금 역순으로 더 돌아가 보면 이 9,080억 불이라고 하는 그 내용,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갔던 그 금액이라는 것이 또한 그 구체적으로 그 제안의 내용이 바로 어제 공개가 됐거든요. 네.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이 들어갔어요.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맥커넬 상원의원이 굉장히 반대했었던,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어쨌거나 이 중도파 의원의 안에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 실업수당에 대한 보조 300불, 매주 300불씩 4개월치. 그게 이제 뭐 소급해서 뭐 지난 12월이다, 뭐 11월이다로 돌아가서 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네. 최종적으로 지금 공개된 그 안에 따르면 소급되지는 않고요.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PPP에 대해서 새로운 그 PPP가 제한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3천억 불 정도의 예산을 지금 할당해서 그리고 자격 요건으로서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매 분기 2020년 어느 분기에건 30% 이상 수입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다라고 하고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차 PPP에 비교해서 차이점이라면 이 자격이 되는 그 비용, 급여,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퍼실리티에 대한 투자, 말하자면 어떤 개인용 보호 장비라던가 회사 차원에서 사업체 차원에서의 어떤 안전 확보를 위해 이퀴먼트라던가 이런저런 장비 또는 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도 포함해주기로 했고요. 그리고 굉장히 이것 또한 중요한 사항일 것 같은데 이 비용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아예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는 건 이게 PPP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세금 보고할 때 그 비용 공제를 허용한다는 얘기인데 IRS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공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. 정확히 맞습니다. 방금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게 맞고요. 아시다시피 이게 중요한 이유는 1차 PPP에 대해서는요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용을 탕감받을 수 있으나 그 탕감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걸 공제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IRS에서는 지난달 한 20일경이었죠. 11월 한 20일경이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그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그렇게 안 해주겠다라는 그 입장을 밝혔거든요.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.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이 2차 PPP 안에는 아예 명문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죠. 이 금액은 탕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텍스 디덕터블 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들어간 거니까 일단 이게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그게 적용이 될 것이고요. 그에 더 나아가서 1차 PPP에 대해서도 뭐 조심스럽게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 아니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. 그러면 2차에서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1차 PPP를 받으신 분들도 똑같이 비용 공제 혜택은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그거보다는 어차피 PPP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IRS에서 전향적으로 또는 뭐 IRS가 됐건 아니면 다른 뭐 이것만을 가지고 입법화를 거친다라는 건 좀
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음, 2차 PPP에서 이 텍스 디덕터블의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던 것은 근거법에 그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. 그렇다 그렇죠. 보니 이제 IRS라고 하는 집행기관 차원의 해석을 요청했던 건데 네. 그 입장이 변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죠. 2차 법에 대해서, 2차 PPP에 대해서 입법화가 된다고 해서 그게 1차 내용까지 소급된다는 뜻은 아니고요. 네. 예,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. 이 2차가 이렇게 됐으면 어차피 같은 성격의 내용인데, 그럼 1차에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. 이건 지금 IRS한테 달린 거거든요. 어차피 내년 세금 보고 기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2차에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1차까지 소급할 수 있는, 적용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또 2020년이 마무리가 되면서 세금 신고를 내년도 초에 할 것을 준비할 텐데, 그때 우리가 최종 납세 대상 금액이 되는 그 납세 대상 금액을 정하게 되는 그 수입 산정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1차적으로는 안전하겠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. 뭐 개인적으로는 4월 15일까지 또 세금 보고가 연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금까지 4월 15일까지 해봤다 그러지만 엔터티는 3월 15일까지가 마감이잖아요. 기업들 그렇죠. 같은 경우에는. 그러면 그렇습니다. 사실 뭐 내년이라고 하지만은 회계 관련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. 맞습니다. 네. 아, 예. 그래서 좀 더 계속 말씀을 드리면 PPP 마무리하기 전에 그리고 또 15만 불 이하의 이 차입자들에 대해서는 비즈니스들에 대해서는 상감 과정을 간소화하겠다라는 것. 그 그리고 탄감 과정을 간소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은행 관계자 분들께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못하시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것 같으시던데요, 보니까. 지금 말씀드린 건 2차 PPP요. 2차 PPP. 이번에 네. 또 통과가 되면 그 2차 PPP의 지급과 어떤 상감 과정에 있어서의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근데 의회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전부 통과시킬 수 있을 만한 기간이 충분할까요, 연말까지? 할 수 있죠. 뭐 이 내용이 결국은 지금 그 9,080억 불의 중도파 의원들의 안의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된 거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뭐 거의 한 꽤 여러 페이지였어요. 저도 그거를 검토했는데 그 내용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게 결국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텐데요.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방정부 예산이요. 연방정부 예산을 원래는 이게 1년 단위로 예산을 짜서 2020년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에 대한 걸 짜야 되는데 네. 그게 이제 지난번에 뭐 대선을 앞두고 이거 가지고 뭐 너무 또 오래 끄면 안 되다 보니 12월 11일까지만 했고요. 그리고 나머지 12월 11일부터 내년도 9월까지에 대해서 이 예산안을 또 통과시켜야 되는 게 이번 회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, 아니면 또 셧다운 되니까 네. 그런 안이었거든요. 그래서 원래 양당의 지도부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논의했었던 것이 이거 통과할 때 같이 스티뮬러스도 한번 우리가 잘 협상해서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었던 네. 거고. 네. 그런데 이게 12월 11일이니까 뭐 이미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일주일 동안만 연기하자. 네. 네. 일주일 동안만의 그 예산을 확정하자라는 그런 그 안이 지금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이걸 표결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? 그러면 결국 18일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만 수명이 연장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일주일을 더 벌고 그 예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시키자라는 것 플러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스티뮬러스 관련된 것도 바라건대 같이 통과하자라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평가이고요.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아주 나쁜 사인은 아니겠다.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게
이런 내용들이 금년 중에 확정이 될 수 있겠느냐. 네. 그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목표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입니다. 뭐 그 밖에도 지금 여기 이 9,080억 불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. 그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. 그게 이제 또 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건데, 근데 사실 화요일 날 굉장히 또 많은 어떤 진전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.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긍정적인 기대를 했었는데 이 9,080억 불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,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의 완강한 입장이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. 근데 오히려 이게 공화당의 그 지도부의 의견이 더 완강해서 그 공화당의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좀 압박을 받는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나왔었거든요. 네. 결국 미치 매커넬 상원 그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이고, 네. 그리고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,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안인데, 이 초당파 의원의 그 안에는 지금 그게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매커넬 상원 의원은, 원내대표는 그럴 거면 차라리 이거를 둘 다 빼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. 네.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지원안의 규모도 더 줄어들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에 더 유리하기도 하고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뭐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여겨져서 민주당에서는 단번에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고,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. 그렇죠. 민주당 입장에서 뭐 그렇게 네, 보겠죠. 네. 본인들이 이렇게 9,080억 불에 대해 전향적으로 얘기를 한 마당에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. 뭐 이런 입장이겠고요. 그리고 또한 이 중도파 상원 의원들의 그 지금 프로블럼 솔버스 코커스죠. 이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안인데, 거기에 두 명의 리더가 있는데요. 그 두 명의 리더도 한 명은 민주당, 한 명은 공화당인데, 바로 이제 말하자면 매커넬 원내대표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거고요.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. 여기 너무너무 끝까지 다 왔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압박을 했던 거죠. 이게 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민주당도 이 9,080억 불에 대해 동의를 하는 그 지도부의 입장이 전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. 말하자면 강경파, 말하자면 진보파의 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은 1,200불 스티뮬러스 체크가 빠졌다라는 걸 원래는 못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. 네. 근데 어떤 대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, 또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말하자면 전체적인 어떤 당론 차원에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, 이렇게 되는 거면 우리도 한 목소리 내겠다라는, 그게 또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죠. 그게 바로 화요일 오전까지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또 산으로 가는 건가라는 그런 우려가 몇 시간 내에 있었고, 네. 그러던 것이 재무부 장관,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무부 장관의 이 트윗을 통해서 또 새롭게 전개되는, 그게 화요일의 상황이었었던 거고요. 네. 그에 비해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일에는 다소 잠잠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법안 통과하는 게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 자꾸 조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, 대선 전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, 그리고 대선 후에 상황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의 그 포지셔닝이 서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라서, 사실 일반 국민들은 언제나 스티뮬러스 책이 나올까, 언제나 구제금융이 구체화될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관점일 텐데, 말은 참 요란하게 오가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아무것도 나오질 않으니까 저희는 참 속상합니다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여기에 이렇게 서로 핑퐁을 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금액도 사실은 감이 안 옵니다. 저도 특히 오늘 이 PPP래 그 9,080억 불 그 구체안이 나와서 이렇게 읽어보면서요,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감도 안 와요.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건 국민인 거죠. 이게 정말 입에 발린 얘기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만, 진짜로 이렇게
아주 온갖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아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 안 된다 빼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양당의 그 저 협상 당사자들이 하지만 진짜 여기서 국민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당의 어떤 이익 어떤 정치적인 그런 효과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지금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리저널 스테이홈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고 이곳 캘리포니아 요식업계에서는 LA 카운티의 보건당국의 야외 식사 금지에 대해서 결국은 클레임이 들어갔었는데 판사가 또 오늘 아침에 그거는 과도한 조치다라고 그거 철회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어차피 행정명령이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주 동안 이 행정명령이 끝나는 21일까지는 설령 그렇더라도 야외에서 식사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거든요. 그 판결은 네, 캘리포니아 요식업계의 입장대로 나왔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. 그러네요. 네. 예. 근데 그렇게 판결이 나오더라도 캘리포니아 주 행정명령이 있으면은 어떻게 번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보네요. 제가 지금 사실 그 뉴스를 팔로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, 그렇게 됐다면 이거는 두 가지인 거잖아요. 하나는 그렇게 야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 네, 그 자체로서 의미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어떤 이 위기 상황에서 3주간 셧다운을 행정명령으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별도의 어떤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보니까 이게 뭐 모순되는 건 아니고 네. 여전히 유효한 그런 행정명령으로 이해가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것 때문에 약간의 희망을 요식업계 쪽에서는 가져보지만 또 실제로 그분들의 입장이 반영이 되려면 또 한참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눠야 될 사항이 그 캘리포니아 강제 퇴거 금지 법안이 1년 더 내년 연말까지 연장되도록 발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. 이 부분 갖고도 참 많은 분들께서 테넌트 입장에서나 또는 건물주 입장에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약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그대로 맞고요. 그 캘리포니아 차원에서 지금 계속 제가 PPP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방정부 차원의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중도파 의원의 9,080억 불 이 내용 중에 이빅션 밴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연방에서는 원래는요. 그 지난 케어스 액트에서 이 퇴거를 금지하는 그 내용이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로 만료가 되는 거였었고요. 그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CDC를 통해서 행정명령을 발효하고 그래서 그 이빅션 밴이라고 하는 것, 퇴거를 금지시키는 것을 연말까지 연장을 했었는데요. 그렇죠. 그 내용을 한 달 더 연장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. 한 달 더 들어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얼마나 큰 도움이라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네. 근데 그게 연방법상의 배경이고요. 지금은 금년 연말이고 그리고 그게 이번 그 부양안이 통과가 되면 한 달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. 근데 그와 별개로 이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원래 이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법이 AB 뭐 3088 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8월 말에 끝나는 거였었는데 그게 그 8월 말에 법안을 연장하는 언제까지냐면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법에 대해서 이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함으로써 연장이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. 네. 결국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금 퇴거 금지라고 하는 것이 내년 1월 말까지가 만료되는 네.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걸 다시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하자라는 그 법이 나온 거죠. 그렇죠. 그냥 발의가 된 것 때문에 발의만 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워낙에 지금 뭐 내셔널 크라이시스이고 또한 이 뭐 굉장히 도미노 연쇄적인 그 상황인 거잖아요. 테넌트들은 이 비즈니스가 방금 말씀 나눈 그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셧다운도 되고 뭐 하다 보니 이 비즈니스를 못 하고 그로 인해
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못 내고 또 건물주들도 마찬가지로 모기지를 부담하지 못하고 또 모기지를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까지도 이어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거다 보니까 네. 이 연방정부 측에만 기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이고요. 그리고 뭐 내용상으로는 가장 큰 부분은 연장하는 것이긴 한데 그 밖에 뭐 마이너하게 뭐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. 공통적으로는 뭐 25%의 렌트비는 원래부터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그것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. 그리고 그 밖에 뭐 퇴거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금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렇죠. 뭐 사안의 어떤 위급한 그런 정도 등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실제 뭐 통과가 될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나 뭐 이제 될 때까지 된 건 아니니까요. 봐야 될 것이고 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또는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서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뭐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세입자들만 문제를 겪는 게 아니잖아요. 건물주, 뭐 임대인들 또한 똑같은 희생자들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도 이제 별도로 이제 질문들도 많이 받는 거죠. 그러면 건물주들에 대한 보조책은 없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렇다 하게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.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. 이 보도가 오늘 이곳 LA는 양대 신문 거의 헤드라인이었어요. 그 일면에 그게 실리는 바람에 방송국으로도 참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오신 거예요. 그냥 발의만 된 건데도 결정이 된 것처럼 판단들을 하셔서 그런지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우리가 렌트비 안 내도 액션 취하지 않는 거냐라는 것과 또 임대인 쪽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의가 오늘 상당히 많이 빗발쳤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뭐 이게 그냥 발의만 된 거지 결정된 건 아닌데도 이것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뜨겁더라고요. 실제로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? 변호사님 어떠세요? 예, 통과, 제가 뭐, 이렇게 앞서 나가서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, 지금의 상황이 계속해서 뭐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,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이게 네.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정부의 역할이 기대될 수밖에 없고,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게 전혀 아니죠. 이건 어떤 뭐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 함으로써 그게 돌파구를 만들고 부스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정책적인 효과를 가장 잘 가져오는 그런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적인 판단인 거거든요. 네.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이건 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근데 더불어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. 또는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세입자들에 대한 구제 법안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지만 이 거주지에 대한 이 렌트비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비즈니스 프로퍼티에 대한 렌트비 문제도 있다는 말이죠. 그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 그리고 궁금증들을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. 네. 결국 그와 같은 제도의 어떤 미비성들도 같이 감안해서 입법화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. 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.